안녕하세요. PNS입니다. 아, CE마킹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럽 인증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유럽 인증기관 어떻게 찾냐면 그 유럽위원회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요. 각 지침별로 제가 지침 설명드렸죠. 머시너리 디렉티브, MD, LVD, EMC 뭐 이런 지침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침별로 노티파이드 바디 이 글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하면 인증기관 리스트가 이제 파일이 검색이 됩니다. 거기서 그 회사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인증기관이 있으면은 뭐 주소 나오고 고유 넘버가 나옵니다. 뭐 018, 018, 아 이거 안 좋다. 이거 별로 안 좋은 숫자다. 072, 뭐 이런 092, 뭐 이런 숫자가 나오고요. 여기에 맨 마지막에 어떤 그 권한이 있는지가 서술돼 있어요. 머시너리 디렉티브 노티파이 바디를 이제 보면 보통 이제 주로 언엑스4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위험 설비를 우리가 언엑스4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거기 프레스라든가 그다음에 소잉 머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절단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설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이 회사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언급을 해놓으니까 요것만 할 수 있는 거죠. 뭘에 대해서? EC 타입 이그제미네이션 서티피케이트에 대해서요. 그 외에 그냥 다른 일반 기계는 그냥 COC 발행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문서는 뭐다? 법적인 책임이 없는 문서니까. 그러니까 우리 설비는 그냥 컨베이어입니다. 컨베이어인데 CE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 데나 해도 되고 심지어는 그냥 한국에 있는 시험기관을 통해서 해도 돼요. 굳이 유럽 인증기관 통해서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권한에 대해서만 COC를 발행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권한에 대해서만 EC타입 이그제미네이션 서티피케이트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COC는 아무렇게나 발행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요. COC를 발행을 하는데 머시너리 디렉티브의 노티파이 바디인 회사가요. LVD에 대해서 COC를 발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COC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무슨 유효성이 없기 때문에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뭐 정말로 저 어떤 황당한 것도 봤냐면요. 미국의 인증기관이에요. 미국의 인증기관이 CE마크 인증 COC를 발행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COC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사대주의에 대한 그 뭐라고 하나요? 사대주의를 이용해 먹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COC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죠. 유명한 회사의 뭐 인증기관, 유명한 인증기관에 뭐 인증서가 있으면은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 거다라는 건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COC는 굳이 의미가 없어요. COC가 필요한 경우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고객이 COC를 달라고 할 때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고객이 인증기관을 딱 지정해 놓잖아요. 그때는 진짜 COC가 필요해요. 그 이외에는 COC 필요 없습니다. 프레스도 사실은 제가 아까 그 언엑스포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EC타입 이그제미 서티피케이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런데 프레스 규격이 692하고 그 EN692하고 EN693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기계식 프레스 보면은 뭐 위에 상형이 있고 뭐 여기에 링크 들어가 있어 가지고 막 빵 크랭크인 돌리면은 휠 돌리면은 얘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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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내려오는 이런 프레스 있잖아요. 이 규격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하고 똑같은 모습의 프레스다, 우리 기계가. 그러면은 이시타입 이그제미네이션 서티피케이트 필요 없어요. DOC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유럽 인증 제도예요. 네. 꼭 받아야 되느냐? 저는 꼭 받아야 되는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받으시라고 권해드리고요. 그 외에는 예, 어렵고요, 느리고요, 비싸요. 그래서 효율력이 또 특별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시타입 이그제미네 서티피케이트는 굳이 제가 볼 땐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류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기장치 LVD에는 이시타입 이그제미네이션 서티피케이트 개념 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EMC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한다고 사람 안 죽잖아요. 머시너리 디렉티브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규격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그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기계를 만든다면
DOC를 해도 됩니다. EC타입 Examination Certificate이 필요 없고요. 이제 압력 용기이거나 그 다음에 MDD 의료기기이거나 아텍스 방폭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인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DOC 선언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접으시고 바로 인증기관이나 시험소에다 문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걸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이런 거는요, 진짜 인증기관에다가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 영업 조직만 있는 인증기관에다가도 의뢰를 하시는 것이 차라리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ECTAP Examination Certificate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한 장치, 즉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프레스, 전단기, 목공용 절단기, 안전장치, 폭발 위험, 압력 뭐 이런 것들이죠. 한국의 인증기관 지사는 유럽 인증기관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 세계 글로벌 인증기관들 진짜 많아요. 예, 저희 글로벌 인증기관들은 전 세계 각국의 지사를 설립을 해요. 이 지사를 설립하고 그 지사를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으로 등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A라는 회사는요, 코리아에 지사를 세우고요. 잠깐 보니까 여기는 인증기관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기관으로 등록을 해버립니다. 시험기관으로. 여기 시험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그러기엔 시장이 너무 큰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영업만 해라. 이럴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저쪽에 미국으로 갔더니요. 미국에는 NRTL이라는 인증기관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인증기관이 민간의 영역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A라는 회사는 미국의 NRTL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미국의 NRTL 인증기관은 독일의 본사로부터 통제를 좀 받겠죠. 그죠? 그 다음에 코리아는 역시 독일의 본사로부터 통제를 받겠죠. 그럼 이 두 회사는 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진짜 골 때리는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코리아 지사가요, 이 NRTL 자기들 그 계열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회사가 C라는 회사랑 손잡고 일을 해요. 왜? 여기 비싸다고. 왜냐하면 여기 본사에서는 이 코리아 지사가 영업이익을 얼마나 갖고 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전체 글로벌한 차원에서 영업이익을 얼마나 했고 서로 간에 협업을 얼마나 해라 뭐 이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니 고객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만 원어치 정도의 금액을 발주를 받았으면 여기 보니까 1,500만 원이에요. 인증을 하는데 그러면 이 코리아 지사는 500만 원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안 하는 거예요. 참 웃기죠? 이 회사 안 하고 C라는 회사 갔더니 여기는 1,000만 원이래요. 그럼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지사는요, 그냥 한국에 있는 영업망이거나 한국에 독립된 회사인데 어쨌든 자본이 이 유럽이나 뭐 미국으로부터 온 거예요. 서로 협업해서 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사일 뿐입니다. 한국에 있는 유럽 인증기관은 뭐 하는 회사냐? 국가공인시험소일 수도 있고 지사일 수도 있습니다. 영업망일 수도 있고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국가공인시험소이거나 비공인시험소이거나 영업하는 회사이다. 제가 이거를 굳이 고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럽의 인증기관에 지사를 하더라도 국가공인시험소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곳이 좋으냐? 가격 당연히 따져야 되고 기술력 좋아야 되고 서비스 마인드. 인증은 서비스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인증이 무슨 정부에서 하는 거가 아니고요. 민간에서 하면 일단 서비스 마인드 좋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꺾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고객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불편함이 없게 해주고 빠르게 대응해주고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소위 이제 탑에 있는 회사들 있죠. 우리나라의 매출액 1위에 있는 회사들. 이 회사 지금 뭐 A라는 회사가 이제 지금 1위인데 옛날에 이 회사가 2위인가 그랬었거든요. 2위 전체. 자, 근데 2위에서 1위로 올라서자마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위일 때는 서비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1위로 딱 들어서자마자 바로 공무원 태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1위에 있던 회사는 지금 어떠냐? 1위에 있던 회사는 이 당시에 굉장히 공무원 스타일이었어요. 뻣뻣하고 가격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2위가 딱 떨어지자마자 이제 드디어 서비스 마인드를 네,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비스 마인드 좋은 것을 고르세요. 1위인 회사들이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1위인 회사들은 공무원 스타일로 일을 했어요. 자기들 책임지기 싫고, 그다음에 빨리 일을 해야 되고, 그 캐파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 고객의 입장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실적에만 따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비스라는 그 기본 정신에 좀 많이 부족해요. 예. 외국 자본이니까 당연히 가격 비싸요. 이게 제가 이거 괜히 그 애국심에 호소하는 건 아니지만 국내 자본으로 그 설립된 회사들하고 해외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 국내 자본으로 설립돼서 영업이익이 대략 한 15% 정도 나왔다. 뭐한 100억 매출을 했는데 15%는 그럼 15억 정도 이익이 났네요. 이거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 안 가요? 한국에 있지. 한국에서 뭐 재투자를 하든 뭘 하든 한국에 있지 어디로 안 갑니다. 근데 해외 자본에 있는 거는 15% 나면은 인센티브 주고 다 해외로 빠져나가요. 예, 저는 이거 국부 유출이라고 보거든요. 아, 물론 수출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같은 회사에서 이런 우리나라 같은 그런 환경에서 국부 유출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좀 사실은 모순되기는 한데, 그래도 국내에서 어떤 소비가 이루어져서 이익이 났다면은 국내에서 이렇게 저는 회전을 하고 국내 그 경제에 이바지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해외 자본이어도 상관없어요. 이익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면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죠. 인증은요, 제가 볼 때 C 인증은요, C 인증. C 인증은 나중에 NRTL은 좀 다릅니다. C 인증은 기본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DOC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인증 기관 통해서 할 이유가 굳이 없어요. 예, 그냥 국내 시험소에 통해서 네, 기술 가격 저렴하고 기술력 좋아하고 서비스 마인드 좋은 곳 많단 말이에요. 거기 통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도 이제 인증기관 통해서 하면은 잘못됐을 때 피해 보상, 절대 피해 보상 없어요. 이거 항상 깨셔야 됩니다. 피해 보상 없습니다. 네. 유럽은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는 곳이에요. 제조물 책임법이 뭐냐면 제조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검증해주는 인증기관이 책임을 연대로 지는 게 아니에요. 연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럴 바에 그냥 가격을 어쨌든 좀 더 인증 비용을 낮추는 게 더 낫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보험증서는 절대 아니다. 이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품 잘 만드시면 돼요. 제품 잘 만드시고 문서 잘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잘 도와줄 수 있는 회사를 고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유럽 인증기관에 진짜 집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미 이분은 마음속에 답정너인 거죠. 나는 유럽 인증기관이랑 해야지. 그래야 마음 편해.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그 마음 편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은 좀 안 하시고 그냥 내 마음 편하게 먹는데 한 몇백만 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스시를 먹지. 회식을 하더라도요. 직원들 충성도가 엄청 높아질 거예요. 그 돈 좀 아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PNS는 국내 자본 투입한 회사예요. 예. 그래서 전 수익이 나면 그냥 국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도 많이 하고요. 외국 회사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미국 인증기관의 아시아 총괄을 저희가 맡고 있는데요. 미국에 돈 안 줘요. 미국으로 돈을 받았죠. 물론 수익이 나면 반반 나눠야 됩니다. 근데 반반 나누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 권한 미국은 조금 달라서요. 그러니까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그냥 좋은 실력 있는 국가공인시험소에서 인증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혹은 이제 그 CE 마킹을 진행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항상. 인증기관 근데 이제 인증기관은 디버깅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네, 이런 소문을 들으신 분들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상적인 인증기관이라면 디버깅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인증기관들의 지침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디버깅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건 이 시험소인 거예요. 제가 국가공인시험소에서 하시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예를 들었던 A 외국계 인증기관 A도 사실 국가공인시험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디버깅 할 수 있죠. 예, 인증기관 아니니까. 네. 디버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인증기관입니다. 아까 그 KC마크 할 때
KTL, KTC 뭐 이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인증기간이기 때문에 디버깅을 안 해요. 왜 디버깅을 안 하냐면 디버깅을 하면 이 회사들이 다음 시험할 때 패스를 시켜줘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증기관으로서 그 엄격한 그 시험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 디버깅은 다른 곳에서 가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시려면 인증기관은 선택하시면 안 된다. 네. C 인증이 아닌 겁니다. 마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기술 서비스 비즈니스예요. 기술 서비스예요.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